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아침부터 우리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포착주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신고가 랠리는 기본이고 어느새 세 자릿수 돌파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무려 800% 폭등한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바닥에서 싹쓸이 기법으로 찾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다음 주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증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지연됐었던 PC 물가지표가 간밤에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3대 지수 초반에 크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 FOMC 경계감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3,920선에서 시작해서 어제는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4,1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주간으로도 지수가 4%나 크게 올랐고요. 코스닥도 이번 주에 932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비록 어제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의 급락 여파로 지수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하루였는데요. 924선에 마감 지었네요. 네, 지수 이렇게 마감 지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번 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 받을게요.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은 또 그렇게 소개 안 하시네요. 제가 평일 방송을 봤더니 안녕하세요, 예. 정로보십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예. 한 주 그럼 바로 짚어볼게요. 역시 위원님의 로봇주들이 정주우 빠를 받았다, 정주우 덕을 받았다 싶었던 한 주였습니다. 짚어주실까요? 예. 네. 또 워낙 로봇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또 본명으로 좀 갔습니다.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로봇을 키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AI에서 이제 로봇을 키운다. 어차피 AI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피지컬 AI. 네, 무엇보다 이제 내년도에 또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의 젠스랑 CEO도 결국엔 돈 되는 AI가 뭘까? 자율주행 쪽이나 로봇이 아닐까? 이런 쪽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사면 같은 경우도 재차 또 강세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사면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휴머노이드 간절을 글로벌 빅테크 두 곳에 공급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제도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휴머노이드 간절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워닝홀딩스 로봇손이죠. 메타랑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Y2 솔루션이 새롭게 또 이제 로봇 관련주 내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준공하니까 세계 1위 이제 테러다인 로보틱스 쪽이랑 같이 긴밀히 이제 협력을 하겠다 밝힌 만큼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대 주주가 매집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워닝홀딩스도 3,000원대 있을 때 제가 강조해드릴 때 바닥에서 이미 최대 주주가 80만 주 매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무상증자도 했고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심지어 기관까지 투자 들어왔죠. 이 Y2 솔루션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4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설 투자도 대규모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시설 투자 대규모로 한다라는 뜻은 뭐죠? 대규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럼 진짜라는 거잖아요. 가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주 수급 동향,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1월 2일 날 제가 설명드렸던 로보티즈, JL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이미 바닥에 있을 때 최대주가 매집이 이루어졌었죠. 대신 이 기업은 좀 나중에 시설 투자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로봇은 내년도에도 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항상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은 껴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덜 올라온 기업들은 아직까지 또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항상 거품도 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 테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끝난다.
이제 시작인데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현을 해서 실생활 속에는 뭐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겠지만 공장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좀 가장 주목받을 만한 시점이 아닐까. 테슬라가 이미 로봇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해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리기판 쪽에 속도를 내는 SKC. 지금 SKC가 유리기판 쪽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년도에 시제품 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27년도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지 몰라요. 요즘에 태성에서 기업 설명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1년 정도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연초에 내년 연초에 유리기판 장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협상은 끝난 것 같고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이 납품 일정을 지금 빨리 지금 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이번 주에도 중국 같은 경우 이제 TGV 이제 애칭 장비를 중국에서 이제 공개하고 홍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 하면 이번에 뭐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도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는데 이 기업은 좀 올라갈 때 임원들이 조금씩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신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 현대차 이번 주 랠리 나왔죠. 급등 랠리. 저는 예상은 좀 했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결국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고점 뚫고. 이 현대차는 로봇 쪽의 재료도 있는 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봇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랑 깐부가 또 있죠. SJG 세종은 현대차랑 수수 사업도 같이 하고요. 거기에 로봇 사업. 지금 미국 메타플랜트 쪽에 총해서 삼성, SK, LG까지 해서 1000대를 수주했다 얘기 나왔죠.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또 머플러 공장도 인도 쪽에 공장을 준공하는 만큼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 거의 볼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 자체를 다. 그런 만큼 역시 SJG 세종은 아직도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바이오주들이 좀 핫한 부분이 좀 있었죠. 이번 주는 건설업종도 굉장히 강했는데 경기회복 수혜 업종이죠. 뭐 건설업종이 움직인다는 건 나쁘진 않아요. 경기회복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대신 중소기업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수혜는 대형주 위주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삼성이 픽한 기업이었죠. 좀 알긴 알았어요. 에임드 바이오. 그런데 역시 바이오 쪽은 뭐 알테오전도 최근 들어 좀 악재가 나오고 변수들이 좀 있는 만큼 좀 어느 정도 좀 너무 지금 심리계 자체가 과열권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을 대규모로 해서 당장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좀 실적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형성돼서 그러니까 실체가 별로 없는데 막 급등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구체적인 뭐 이제 공급 뭐 이런 뭐 계약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업종 자체가 이게 버블이에요. 예. 건설업종, 바이오업종. 약간 좀 버블 양상이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AI 쪽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미 최태원 회장님도 거의 한 1,400조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 최근 들어 좀 유명한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100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HBM 용량이 1000배 늘어날지 모른다. 이게 뭐 그 먼 미래 10년, 20년 뒤가 아닌 것 같고 5년, 10년 뒤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컴퓨팅 파워가 1000배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과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지금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AI 칩 시장에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HBM 관련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 이런 쪽이 또 계속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다 소캠 수혜주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예사롭지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엔비디아 쪽의 자율주행 칩하고 로봇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예정이거든요. 언제 젠스랑 CEO가 주문을 할지는 뭐 단정 짓지 못하겠지만 젠스랑 CEO가 뭐 그렇게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역시 간밤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온 만큼 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섹터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실체가 있는 기업 위주로 집중하자는 얘기도 중간에 해주셨으니까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 대망의 FOMC가 열립니다. 예.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간밤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원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 수혜 업종,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간밤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이 6%, 7%, 뭐 4%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와, 요즘에 뭐 낸드 쪽이랑 뭐 디램 쪽 가격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병목 현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 최태원 회장님 이제 글로벌 기업 CEO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님뿐만이 아니죠. 일단 뭐 젠스랑 CEO도 지금 요즘에 GPU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완판됐다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닷컴 버블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AI 쪽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서 지금 실체 있는 지금 투자를 하면서 성능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원들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AI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인 것 같고요. 소비자들까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가지 않아서 실적이 안 나서 거품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천문학적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 개인들이 뭐 실적이 또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내년도부터 해서 반도체, 내후년도까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주도 업종이 계속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만 전자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만큼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자사주 매입이 8만 원까지 들어오고 10만 원대에서 끝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이버도 17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어떻게 됐죠? 날라갔죠, 완전히. 예. 지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들어왔던 SK 스퀘어 3만 원대 들어왔죠. 한 10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계속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역시 반도체 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반도의 힘을 다음 주에도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의 다음에 종목 상담 코너인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어떤 흐름이 전개될까? 간혹가다 이제 투자분들이 자꾸 이제 미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이 이제 올라가면 과거에 내가 거기에 몰빵을 쳤으면 대박이 터졌을 텐데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과거에 이랬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과거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자꾸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SMR 시대는 지금 젠스랑 CEO도 그렇고 한 5년, 6년 정도 되면 SMR이 소형원전 이쪽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AI 전력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SMR은 아직 안 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로는 커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도 HBM만 주목받을까요? 예. 저전력 메모리가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전력 메모리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좀 반도체 석학 교수님들도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이 저전력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또 전망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수혜주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를 들 수 있죠. 예. 그죠? 이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721선 부근은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죠. 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8만 전자까지 여기 딱 언저리까지 이 사이에서 721선 돌파 이렇게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총 10조 원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 9월 말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꺾였죠. 예, 그죠? 주식은 기조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락 기조로 꺾이느냐, 상승 기조로 가느냐. 야,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700인 부근. 예.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본다라고 했으면 제가 10만 전자 이하는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올 때가 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1선 돌파 안착 딱 적산벽이 나오고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죠. 아직 삼성전자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는 것 같거든요. 월봉이.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11만 원대에서도 최근 들어 D램 팀의 부사장님이 장내 매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인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결과도 결과지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고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외인들이 산다고 항상 같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얼마 전에 10만 전자 이하에서 투매 나올 때는 외인들은 대량 매도 하던데요. 예. 개인들은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은 항상 끌어올리는 주체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개인들은 반대로.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히려 동학개미 이 투자자분들이 대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러면 또 이제 협력 업체들을 또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전력 메모리 관련주 뭐가 있을까? 에이펙트를 들 수가 있죠. 이미 에이펙트 같은 경우 LPDDR2부터 시작해서 제품 개발이 좀 이뤄졌던 겹이고요. 721선 이제 돌파와 함께 여기서 두 번째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됐죠. 이 패키징 테스트를 다 하는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겹이죠. 이 반도체는 이제 파운드리 이후 생산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 마지막 테스트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를 글로벌 지금 이 종합반도체 기업이 이 기업에 소캠2를 단독으로 맡긴 것 같아요. 단독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기업은 그래픽 디램까지도 패키징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DDR6 이제 앞으로 이제 7까지 나올 텐데요. 예.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래픽 디램 70% 가까이를 점유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소캠2를 절반 가까이 점유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에이펙트는 누가 들어왔을까? 사모펀드에서 인수했던 겹이죠. 예. 진천 공장을 삼성전자에 분리 대응하기 위해서 약 8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장을 인수했던 겹이죠. 예. 그런데 이 겹은 자사주 매입도 30억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상증자도 들어왔던 겹이고요. 심지어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처음에 인수할 때 투자가 들어왔던 겹이죠. 예. 그런 만큼 최대주가 매집을 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주식은 항상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갈 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완벽하게 정배열이 아니었죠. 바닥 탈출. 이제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바로 밑에 200일선. 이 하늘색 라인선이 여기가 있죠. 예. 예전에는 이 하늘색 200일선이 좀 밑에가 있었거든요. 예. 그죠? 100일선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100일선은 이미 돌파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200일선도 이격을 상당히 좁혀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벽 정배열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식은 전고점을 뚫어버릴 때 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있죠, 지금. 예, 그죠? 뚫어버릴 때 아랫꼬리 소양선 강세봉이 나왔죠. 아마 이번 주 주초반도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가가 강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이크론이 4%대 급등이 이뤄졌고요. 낸드 쪽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6%인가요? 한 7% 정도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간밤에 포착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2023년도 때부터 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예. 그리고 나서 정반도 얘기를 계속 꺼내들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손정희 씨도 왔죠. 첫째도 ASI요, 둘째도 ASI다. 초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금붕어보다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지능이 높을 텐데, 어느 정도 아니고 엄청나게 높을 텐데요. 앞으로 AI보다 사람이 10,000배 정도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손정희 씨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꿈 같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천문학적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젠슨항 CEO, 엔비디아, 여기 로봇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을 누가 만들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하겠다라고 젠슨항 CEO가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AI 칩 시장도 앞으로 방산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날지 몰라요. 과연 미국이 중국 쪽에 이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로봇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미국이 중국한테 앞으로도 계속 받을까요? 네. 그리고 새로운 또 신제품도 받을까요? 네.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히트를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 중국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부품 공급망 이런 부분들은 단절시키지 않을까. 특히 방산 지역 쪽에는. 아니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 가격이 이제 급등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또 이제 다시 받을지 몰라요. 관세도 좀 인하를 더 해주고요. 그런데 아마 방산에 들어가는 건 무기이기 때문에 해킹의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방산에 들어가는 또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뭐 관절 부품이라든지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대규모 투자도 이미 밝힌 상태죠. 그런 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이제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코스닥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하지만 중장기 월봉이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아직 퍼가 뭐 20배, 30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일단은 첫 순위. 반도체를 잘 보시면서 역시 반도체랑 연결될 수 있는 로봇과 배터리 시장 이런 쪽이 앞으로 또 유망 업종으로 계속 좀 주목받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사실상 미국 정부도 감세로 인해서 돈을 뿌리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 또 국채 매입과 함께 국채 시장이 굉장히 미국이 금리 시장이 안정화될지 모르거든요. 요즘에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는데도 미국의 국채 금리, 시장 금리는 잘 안 떨어져요. 간밤에도 한 4.1%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도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도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남은 건 미국이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쯤에 양쪽 하나까지도 염두를 하지 않을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중간 선거에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열심히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을 살리게 되면 할 얘기가 있죠. 내가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동성의 홍수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상당 부분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너무 이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번 증시가 바닥을 시연할 때 그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닥을 열심히 찾으면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주식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금리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문자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 매수가는 52만 250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계속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두 자릿수 크게 떨어지면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파마리서치 어떻게 해볼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손실나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이분은 주식 싹쓸이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주식 항상 이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아마 제 방송을 봤으면 아마 파마리서치를 보지 않았고 LNC 바이오를 봤겠죠. 예. LNC 바이오는 바닥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스킨부스터 재료가 있었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 723 부근이 어디였죠? 싹쓸이 기법대로 보셔야죠. 작년도 1월 달 이후 작년 연초쯤에 723 부근에서 그 위치에서 밀집 국면 정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쫙 펼쳐지지 않을까?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리쥬란을 맞으면 피부에 광택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서 했었어야죠. 예. 지금 50만 원대 부근에서는 바닥 대비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또 올라왔네? 야, 이거 50만 원대에서 더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버려버리셔야죠. 예. 이미 투자자분께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종목 에이스도 설명드릴 텐데 최근 들어 100% 상승세가 이뤄졌잖아요. 왜? 그 기업은 근본적인 또 이제 피부 재생 또 효과, 기대감과 함께 이 리쥬란에 이어서 리투라는 새로운 또 스킨 부스터를 지금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품절 사태를 기록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마 리서치가 막 완전히 거품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그럼 바닥권은 어디냐? 여기 밑에 있잖아요. 23만 원대. 만약에 23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파마 리서치는 이미 한번 크게 떴잖아요. 하지만 LNC 바이오는 지금 밀집 국면 정배열에서 기관들 대량 매수에 들어오면서 최대 주주가 100억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50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요? 과연? 저는 지금 공시는 안 받지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50만 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여기서 꼭대기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리가 없죠. 하려면 바닥에서 했겠죠. 예. 그런 만큼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이전 저점이 주식은 깨지면 안 돼요. 지금 39만 원대 여기서 또 깨지게 되면 전저점 깨지면서 또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39만 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반등 시에는 저 위에 한 60만 원대 중장기 저항권인 것 같고요. 예. 단기 저항권은 강력해요. 49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밀리는 만큼 그 라인대를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서 앞으로는 투자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원인을 아셔야 되거든요. 더 갈 거를 찾는 거를 선택을 하셨고 바닥을 찾지 않았고 최대 주주가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 갭을 봐야 되는데 그게 선택되지 않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갭이 좋을 텐데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트는 밀집 국면 721선 부근에서 봐야 되는데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바닥을 찾는 습관을 지금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매매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가가 좀 너무 높은 게 아쉽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박스권 매매 하단으로는 39만 원, 위로는 49만 원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인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셨죠?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이요.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000원에 20%입니다. 네, 42,000원에 비중 20%. 예, 예. 언제쯤 사셨어요, 시청자님? 조금 됩니다, 그것이. 좀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나서는 계속 빠졌어요. 사고 나서. 네. 그럼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사고 예, 나서 예. 계속 빠졌다고 합니다. 위원님 예.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동지쌤께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막 그 포토레이스트, 지금 일본이 이제 중국 쪽이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동진 세미캠이 720선 부근이죠. 항상 주식은 720선 돌파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쫙 한번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는 720선 아래 200일선이 밑에 있었죠. 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보다 이제 돌파,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돌파 지지받으면서 200일선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도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과 함께 미국의 수천억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적과 재무상 탄탄한 기업이에요. 부회장도 장내 매수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꼭 자사주 맵이 지금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금액을 시설 투자하는데 금액을 쓴다. 회사가 크게 성장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4만 원대 이제 초반대에 샀으면 좀 오래됐다라고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언제 매수했었어야 되느냐? 이 720면 아래에 내려올 때 혹은 돌파할 때 이럴 때 매수 기회를 포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보면 한 3만 원대 초중반대 여기가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는 하셨지만 지금은 반도체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이나노 양산이 이제 미국 본격화되면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대신 42,000원 추격 매수를 하셨으면 본전 보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수익이 별로 잘 안 나요. 그냥 맨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차라리 삼성전자를 봤으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 삼성전자는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밀집 국면에서 MACD가 빨갛게 나오는 만큼 상승주 전환 임박되어 있는 만큼 보유주를 보유하시다가 중장기 지지권 31,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31,000원대 깨진다. 그럼 뭔가 반도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돌발적인 진짜 뭔가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지권 그리고 42,000원대 저항권 단기 매도 관점 대신 그 라인대 뚫어버리게 되면 또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은 엄청나게 좋아요. 뭐 이런 기업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대신 좀 가격만 잘 샀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반등 가능성 높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매수가 이상으로 왔을 때 좀 매도 관점으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에이펙트부터 볼게요.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한 주 동안에 16%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진작에 이거 살 걸 또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예,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야, 옛날에 이걸 샀으면, 옛날에 SK하이닉스 사놨으면 어땠을까? 옛날에 삼성전자 IMF 위기 터질 때 사놨으면, 몇백 원 했을 때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연연을 하지 말고요. 예, 미래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럼 내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시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미국이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도 본격화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 같다. 미국 재무장관이 대놓고 이제 언론을 그렇게 보도를 하죠. 그만큼 그럼 반도체 어떤 게 이제 곽강을 받을까? 전력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과연 HBM을 대규모로 주문할 수 있을까? 예. 저전력 메모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럼 LPDDR5 이런 쪽, LPDDR6, X 이런 쪽이 주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이 우리나라 저명한 또 이제 석학 교수분들도 이 저전력 메모리를 게임 체인저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트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PDDR5X랑 그리고 특히 그래픽 디램 같은 경우도 패키징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소캠2를 단독으로 수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 투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내용을. 시설 투자에 어떤 부분을 시설 투자한다? 소캠2 이제 테스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 그리고 LPDDR5 이쪽에 테스트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패키징 테스트 그래서 시설 투자한다. 그리고 기관들이 4,8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왔다.
예전에 6,000원대에서도 기관들이 교환사채 투자가 들어왔었다. 4,800원대에서 이 6,000원 사이를 기관들은 비싸게 보고 있지 않구나. 최대 주주는 4,000원 초중반대에서 예전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 최대 주주도 4,000원대 초중반대는 비싸게 보고 있지 않았었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모리 쪽은 인정받은 거예요. 왜? 소캠2를 단독 수주했으니까. 그럼 비메모리 쪽,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작년도였죠. 두산 테스트넷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인수설이 있었어요. 이쪽을 굉장히 좋게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진총 공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해서 800억 들여서 인수했는데 꼭 집어서 삼성전자에 분리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내년도. 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온도 환경 검사, 차량용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자율주행 전기차는 2,000개, 3,000개 가까이 들어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좀 핵심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길었네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LNC바이오도 짚어보겠습니다. 8월 달에 매수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도 참 여러 번 나왔던 종목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세 자릿수 상승률 코앞이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역시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세 자릿수 돌파 나왔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요즘 듣는 얘기를 보면 효과가 좋다. 그리고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 병원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1,000개 이제 1,000개 병원, 2,000개 병원으로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 중국 승인 대기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공장은 지어진 것 같거든요. 1조 생산 캐파 확보. 그런 만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예요.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은 이미 뚫어버렸어요. 그 고점이 53,000원대였거든요. 이제 67,000원 이 부분도 지금 돌파하고 있죠. 기관들 대량 매집 들어왔죠. 또 시가 강할 것 같아요. 단계는 끝까지 5일선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7,000원대가 단기 중요한 또 지지권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상투 신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브렌 홀딩스도 이 기업에 내년도를 노리고 수백억 지분 투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솔브렌 홀딩스가 지금 제닉에 투자하고 나서 10배 가까운 잭팟을 터뜨렸었거든요. 화장품. 이 기업도 피부 미용 쪽에 이번에 투자를 한 거죠. 솔브렌 홀딩스가. 뭔가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땐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4월 달에 위원님이 3,000원일 때 짚어주셨는데 지난달에 33,900원까지 무려 856% 엄청난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급등이 나왔네요. 8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조금 좀 오래됐다라고 해서 지금 한 수개월 전 거를 이제 설명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가장 완벽합니다. 계속 달마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 싹쓸이 팬분들이라고 하면 그래 맞아 인정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도 태클 걸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원익홀딩스는요. 정원익이었잖아요. 정원익.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도 짚어드렸어요. 로보티즈는 조금 그래도 거품 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익홀딩스만큼은 아직 거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선에서 딱 지지받고 움직였거든요. 21,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권 33,000원대 일단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돌파하면 또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재료는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메타랑 로봇송 공동 개발한 부분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보도 안 됐잖아요. 실패할까요? 제가 볼 땐 실패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단 21선 단기 지지권 참고하는 상태에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가 인정하는 정원익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신고가 또 경신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이어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이 종목은 위원님이 9월 15일 17,000원대 진입을 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 나왔죠. 어제도 39,300원 찍으면서 121%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추석 선물로 드린 기업이거든요. 추석 선물은 아무거나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년 설 선물도 또 분명히 이제 뭔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확실에 좀 가까운 그런 기업을 지금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추석선 콜에서 그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뚫었죠. 예. 그러면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33,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증권사 목표주가 55,000원까지 나왔거든요. 내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다. 이수페타시스의 3분의 1인 것 같아요. 지금 퍼가. 그런 만큼 이 기업 7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지권 참고한 상태,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3,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 그리고 7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사면 살펴보겠습니다. 7,000원일 때부터 강조하셨던 종목이죠. 세 자릿수 상승률, 이것도 역시나 128%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것도. 예, 제가 에이펙트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면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끝입니다.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텐베거까지 그 종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태성도 점검 받아볼게요. 지난달에 추천을 하시고 정말 손실 한 번 없이 계속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네요. 예,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만한 종목 정태성이었고요. 이제 새로운 포착주 5개 하나씩 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칩셋 미디어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칩셋 미디어가 드디어 삼성전자, 구글과 함께 비디오 코덱 IP를 모든 안드로이드 전자기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요. TPU, 구글의 TPU 칩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이뤄진 것 같고 차세대 칩에도 앞으로 납품이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최대 주주가 130억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16,000원대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무상증자도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이면 일단 죽을 종목은 아니다. 근데 구글 이제 뚫은 것 같고 중국도 뚫을 것 같고 퀄컴도 뚫은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칩셋 미디어를 이번 주 내려올 때 최대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거의 좀 확실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달 20개월 평선 뚫고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눌림목 공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예, 이번 주에 또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살 때가 좀 오지 않을까,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캠트로스도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9,000원대에서 인수를 한 기업이거든요. 이제 아예 통째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2대 주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캠트로스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배터리 소재 국산화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아마 지금 이 공장을 반도체 소재 공장을 증설을 해서 내년도부터 반도체 소재 쪽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총 사모펀드 쪽에서 7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었어요. 적은 규모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대표사도 예전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기업이죠. 이것도 이 회사도 좀 중장기 바닥권에 있죠. 이번 주 이제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락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3일째 기간 조정권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 이 또 로봇주가 대부분 꼭대기 많이 있는데 네. 와이트 솔루션이 중장기 바닥권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일 같은 경우도 제2의 원익홀딩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좀 이제 쉬어주고 있는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시작을 쉬어주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기업 팬더멘트라고 관련 없는 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짝 반락해준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왜? 대표회사가 4억 정도 매수를 한 기업이니까 일단 방향은 이쪽인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쪽에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해서 LG전자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쪽에 룩사라는 황반변성 치료제 실명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은데 지금 마땅한 치료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이제 탐나는 결과가 발표가 임박돼 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임상에서. 그래서 복수의 빅파마와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한다. 이 부분 바이오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죠. 거기에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제안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로봇 쪽은 이미 세계 1위 물류 로봇이죠. 테러다인 로보틱스 유니버셜 로봇
쪽과 협력을 발표하면서 10배 가까운 공장 증설이 지금 이뤄졌죠. 이제 이미 공장이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좋고 재료 좋고 차트 중장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하고 협력한다고 나쁘지 않구나.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리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얼마 안 해요. 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 노리면서 한번 또 크게 도전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세 번째 종목은 Y2 솔루션이었습니다. 덜 오른 로봇주 찾으시는 분,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유니트론텍을 이제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예,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가 또 로봇 회사 중에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현대차 그룹에 또 이제 협력 업체로 이제 등록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 현대베네시스 부사장 정문선 부사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죠, 통째로. 근데 북미 지역 쪽이랑 지금 뭔가 사업을 연계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 9,000원대에서 인수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쪽의 메모리, 비메모리 유통 판매 업체죠. 그런데 토르 드라이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쪽도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컴퓨팅 모듈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드디어 이제 상용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구나. 왜? 로봇 쪽에 컴퓨팅 모듈 개발을 완료했으니까. 예전엔 개발하는 단계였었거든요. 9,000원대에서 인수하고 실적이 좀 견조한 기업인 만큼 반도체 유통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유니트론텍도 이번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때가 됐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유니트론텍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네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역시 이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죠. 또 지난주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거든요. 에이펙트죠.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비메모리랑 메모리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는 후공정이 가장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패키징 테스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구설을 확보했죠. 그런데 소캠2를 단독 수주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도 국내에서 온도 환경 검사할 수 있는 기업은 이 기업 말고는 없거든요. 거기에 인도 쪽도 합작법인 대규모 공장 증설, 인도 쪽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 공장이 내년도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확보를 목표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해 끝날까요? 예. 내년도에 끝날까?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만 갑자기 급감하지 않으면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에이펙트는요. 제가 2,000원대에서 발굴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4,000원 또 설명드리고 처음 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0원대에서.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서 4,000원대에서 4만원, 6만원까지 뛰는 흐름이 전개됐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소캠2를 단독 수주한 것 같단 말이에요. 메모리 쪽. 그리고 거기 차량용 반도체도 단독 수주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열심히 설명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에이펙트였고요. 다음 주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저녁이 아니죠. 아침 9시부터 바로 진행하는데요. 노란톡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요. QR코드 찍고 그리고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고 너튜브 방송도 같이 해서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연속 대상에 전체 1등에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유 위원 자타공인 MTN 원탑이라고 제가 늘 소개해드리고 있죠. MTN 4년 연속 대상에 빛나고요. 분기마다 최고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곧 한 달 뒤에는 또 5년 연속 대상이라고 제가 소개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정원익, 원익홀딩스가 무려 856%, 사면과 LNC바이오도 단기간에 2배 넘게 폭등했는데요. 이런 종목 부럽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알아보시고 다음 주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